자, 그럼 복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효소 관련해서 배웠던 것 중에 자, 먼저 첫 번째 생체 촉매는 주성분이 지방이다. 주성분은 뭐였어? 단백질. 그 다음에 생체 촉매인 효소가 하는 역할은 활성 에너지를 높이는 것이다. 활성 에너지를 낮추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적으면서 이제 또 내용 볼게요. 형광펜이 있다면 또는 빨간 펜이 있다면 합성이랑 분해에다가 색 좀 칠해봐요. 문제를 낼 때 출제자들이 힌트로 많이 주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광합성과 분해가 있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 무엇인가 합성, 덩어리가 커질 때, 저분자가 고분자가 될 때 이 반응을 이화작용이라 한다. 맞아 틀려? 동화작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반응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 적어줘야 돼. 자, 동화작용이라고 그러고요. 동화작용 시 에너지는 방출된다. 맞아 틀려? 에너지는 흡수돼요. 에너지는 흡수됩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대장균이 포도당을 분해하여 그래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로 만드는 것은 뭐라 그래? 무슨 작용?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을 분해하여서 에너지를 얻는 반응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세포호흡이라고 그래요. 세포호흡. 세포호흡. 우리 반 태교 닮았어. 태교 느낌 있어. 태교의 느낌이 있어. 뭐가요? 그 그림에 전달되는 이런 강인한 이런 이미지가 태교의 이미지가 있어. 요거는 세연이 이미지 약간 있다. 있어.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서는 실험 분석하는 건데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어디서 일어나냐? 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 세 번째가 잘 나와요. 세 번째 거가 잘 나와요. 과산화수소는 H2O2라고 그래요. 과산화수소. 얘는 과산화잖아요. 그래서 세포에 이게 많이 쌓이게 되면은 세포가 산화가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손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그 없애주는 효소가 뭐냐면 카탈레이스예요. 카탈레이즈라고 읽고 쓸 때는 카탈레이스라고 적어. 어쨌든가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쪼개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적어볼게요. 화학식을 적을 때 앞에다 반응물을 적어요. 그럼 반응물은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방향을 적어요.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생성물이 뭐냐면 물과 좀 이쁘게 적으면 물과 산소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앞에 개수 작업도 해줘야겠죠. 그러면 투입되는 원소와 만들어진 원소의 수가 맞아야 돼. 질량 보존의 법칙 배웠죠? 그러면 수소가 2개, 산소가 2개. 그럼 만들어진 산물 보면은 수소가 2개, 산소가 3개죠. 그럼 여기에 개수 맞추려면 앞에다 2를 넣으면 돼. 이렇게. 그러면 개수가 똑같죠? 그럼 개수 맞추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지운다. 이렇게 지운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효소 명칭이 뭔지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있는 거 비교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간 나왔죠. 그래서 생간에 들어있다, 또는 감자에 들어있다, 또는 브로콜리에 들어있다, 요렇게 예시가 언급이 돼요. 이거 세 개는 전부 다 나온 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생명체들은, 고동한 생명체들은 전부 다 카탈레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쪼갤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럼 여기 한번 실험 볼게요. 과산화수소 우리 많이 팔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에 닿으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봤을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소의 생간을 넣는다면은 이렇게 기체가 미친듯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보통 이 기체가 과학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게 수소 발생하기도 하고, 산소 발생하기도 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발생한 건 산소예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보통 중학교 때 실험을 많이 했을 거야. 깐부기 뿌리라고 해서 아마 나왔을 텐데, 향 있지? 향이에서 이게 불씨 남아있어서 이렇게 향 이렇게 피우잖아, 이렇게. 그러면 담배 아니요. 내가 그래서 최대 이렇게 한 거야. 담배 아니요. 어쨌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수소 기체가 발생했다 그러면 갖다 대면 펑 하고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불이 이렇게 불이 이렇게 붙은 거다. 그럼 갖다 대면은 이산화탄소라면 불이 꺼지겠죠. 그 다음에 산소라면 다시 바짝바짝 타오를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막 이산화탄소면은 수산화칼륨이라던가 이런 석회수에 담가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를 관찰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간 그런 식으로 해서 관찰된 결과가 뭐냐면 산소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의 소지 있을 까 있으니까 그림을 지울게요. 긴 담배 아니요. 향이요. 자, 그렇다면은 반응성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어서 산소가 만들어진다면 반응성도 비교해 보세요. 세 가지를 비교할 건데, 첫 번째 소의 생간,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 다음에 증류수. 증류수는 대조군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증류수는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카탈레이스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반응성이 없어요. 그러면 표현을 할 때 마이너스는 없는 것, 반응이 없는 것, 플러스는 반응이 있는 것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증류수는 반응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생강, 감자, 브로콜리는 다 반응성이 있는 거야. 근데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감자가 이렇게 플러스 하나라면 브로콜리도 플러스 하나인데, 소의 생과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반응성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야. 과산화수소에 감자를 넣으면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맞아, 틀려? 카탈리즈가 들어있으니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표를 주고 감자즙을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틀린 거지. 그러면 발생하는 기체도 알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산소와 물이 생성된다. 맞는 거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에는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 맞아. 이런 식으로.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요렇게 실험도 한번 분석할 거예요. 자, 감자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각 A와 B에 100ml씩 넣었어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A, B에는 5% 과산화수소를 100ml씩 넣은 거야. 그 다음에 A에는 중류수 10ml를 넣었고요. B에는 감자즙 10ml를 넣었대요. 그랬더니 A 쪽에 요렇게 넣고 풍선을 씌웠더니 변화가 없는 거야. B는 요런 식으로 부피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자즙에는 무슨 요소가 들어있다?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 발생한 기체는 뭐다? 산산소. 산소다. 자, 다 적었나요? 자본주의의 미소. 나도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있어. 응? 응. 자, 이제 요걸 할 건데 실험이 모두 종료가 되었다. 그래서 감자즙이 들어있는 B유 입구에 풍선을 벗기고 여기 5% 과산화수소 50ml를 다시 첨가한 다음에 풍선을 끼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까요? 자, 힌트는 뭐냐면 카탈레이스는 효소예요. 효소죠. 효소는 자기 자신은 반응하지 않으면서 재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화학식을 쓸 때 어떠냐면 화학식은 반응물이 앞쪽에다 적고 그 다음에 반응의 방향을 이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러면 지금 오른쪽으로 일어나는 반응이고 그러면 생성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을 어떻게 적었냐면 이 H2O2는 쪼개지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랬을 때 이 H2O 플러스 O2다. 요런 반응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카탈레이스가 작용하면서. 그러면 실험이 끝난 후 그럼 부피 변화 더 이상 없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 과산화수소수가 전부 다 물과 산소로 쪼개진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50ml를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카탈레이스는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다시 풍선이 부풀어 오른다. 풍선이 다시 부풀어 오른다. 어떻게 달라고? 크게 달라고? 좀 더 낫냐? 풍선이 다시 부풀어 오른다. 그럼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모의고사 지문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거야. 효소는 반응 전과 후에 변화가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엄청 잘 나오는 단골 지문이에요. 효소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물을 변화시켜주는 거야.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풍선이 부풀어 오른 까닭은 무엇인가? 무슨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A와 B 중 A는 중류수가 들어있었고 B는 감자즙이 들어있었어요. 왜냐면 반응이 일어난 건 뭐예요? B죠.
B에는 효소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카탈리에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브로콜리로 실험해도 마찬가지고 소의 생간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실험 요소를 봤고요. 네,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생체 밖에서는요, 고온 고압을 통해서 반응을 일으켜요. 분자는 잘 변화하지 않아. 수소환할 때, 탄소환할 때도 다 효소가 필요해. 무엇인가 붙일 때도 효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소를 만들 때는 높은 열을 가야 된다. 높은 열과 보통 압력도 같이 표현을 해요. 근데 사람은 체온범위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촉매는요, 보통 다 정촉매예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높여요, 낮춰요? 낮추는 역할을 한다.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장벽. 그 에너지 장벽을 낮추는 거야. 그래서 훨씬 더 뛰어넘기가 쉬운 거예요. 자, 카탈리스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지만 알코올은 분해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반 이거 안 해줬다. 효소는 저마다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탈리스는 과산화수소수만,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했던 락테이즈는 설탕만, 그래서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생김새가 과산화수소는 이렇게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 모양이 맞는 거야. 근데 알코올은 맞지 않아. 그래서 결합을 못 하는 거야. 입체 구조가 맞지 않아. 그래서 결합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이렇게 비슷한 애들이 달라붙어서 효소의 역할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부르는 명칭이 저해제인 거야. 이런 것도 나중에 배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카탈리스 말고도 또 나와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에서 요소를 합성한다. 간에서는 오르니틴 헤러라고 해서 요소를 합성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요소 합성 요소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알코올은 알코올 분해 요소에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돼요. 그래서 이것도 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고에서도 간 때문이 이야기가 나온 거야. 간에서 이게 다 일어난 거야. 그래서 중간 사물로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있고 그게 수치를 느끼게 하는 거죠. 너희 전 시간에 뭐였어? 영어를 너무 열심히 했구만. 애들 상태가 엄청 안 좋아. 역대급으로 제일 안 좋은데? 너희들 무슨 일 있었던 거니? 영어 힘내라. 조금 선생님 최대한 빨리 끝낼게. 자,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킨다. 그래서 들어있는 거 간세포, 적혈구, 감자세포, 브로콜리 다 들어있다. 쌤이 최대한 빨리 할게. 최고야. 역대급으로 상태가 안 좋아. 자, 그럼 우리 실험 요소 다 봤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합성되거나 분해되는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낮아지기 때문에 효소가 있을 때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겨울이래. 개구리가 겨울잠을 잘 때 물질 대사가 저하돼요. 이거는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음식물을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활성도를 떨어뜨립니다. 손모가지. 자, 엄청 많이 했죠? 효소의 활용, 이것만 하면 끝나. 자, 먹는 거, 된장, 고추장, 김치, 치즈, 포도주. 요즘에는 매실청 이런 거 엄청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식품에도 이용을 해요. 그러면 이 효소를 이용하면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장점 3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위험성이 적어요. 두 번째, 경제적이에요. 세 번째, 환경 친화적이에요. 얼마나 좋아. 그리고 효과도 좋습니다. 자, 1, 2, 3 쳤나요?
생활용품에도 엄청 쓰이고 있어요. 특히 세제. 세제에는 뭐 때가소, 비트, 무슨 퍼실 이렇게 나오잖아. 거기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 왜 목대, 소매대 이런 거, 음식물이 묻으면 음식물 분해시키는 요즘에 기름 분해 성분, 단백질 분해 성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분해 요소, 치약에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 이렇게 각종 요소가 첨가돼서 제품이 나오고요. 반응이 일반 반응보다 훨씬 좋아서 때가 더 잘 지워집니다. 환경 정화 이렇게 폐수를 정화시킬 때도 효소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뭐 비누도 EM 비누 이런 거 있잖아. 자, 여기 보면은 가공 처리를 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섬유나 의류 가족 요런 거 가공 처리를 할 때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약품으로도 쓰여요. 왜냐면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의약품 성분으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검사 도구로도 쓰여요. 혈당 측정기, 소변 검사지 할 때도 효소가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공학. 요즘에 왜 PCR 검사 엄청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야. DNA를 잘라내거나 붙일 때도 효소가 쓰이는 거고요. 많이 쓰는 여기 보면 제조업종 PCR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런 생명공학 기술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소는 다양하게 이용되더라. 주성분은 뭐다? 단백질. 고생하셨어요. 아.